지난 편에서 작은 모델을 24시간 켜두는 조건까지 갈랐습니다. 이번 편의 질문은 그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가입니다. 필요한 SQL을 읽고도 답을 틀렸습니다.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하나입니다. 더 큰 모델, 먼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기록이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공개한 평가 기록입니다. 제가 겪은 일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제 실험 보고가 아닙니다. 남의 실험을 읽는 편입니다. 숫자의 조건을 먼저 못 박아두겠습니다. 이 편에 나오는 정확도 수치는 전부 엔트로픽의 특정 클로드 데이터 분석 평가 기준입니다. 로컬 7B에서 14B 모델에서 몇 %가 되는지 저는 재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이 편에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져오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편은 모델을 키우지 않고 정확도를 움직인 기록입니다. 먼저 그 오답이 어떤 오답이었는지 봅니다. 직관적으로는 자료가 부족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록은 반대였습니다. 오답 사례의 약 80%는 필요한 정보가 SQL 코퍼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이면 검색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크립트에는 에이전트가 답하기 전에 관련 파일을 읽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정보는 있었고 봤고 그런데 답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 셋이 동시에 성립하면 부족한 것이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했는가? 원천은 실패 유형을 셋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첫째, 개념과 엔티티가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활성 사용자 수를 세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활성으로 볼 것인가? 부정 사용자를 포함할 것인가? 며칠을 되돌아볼 것인가? 이 셋을 정하지 않으면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 필드 중에 비슷하게 들어맞는 후보가 수백 개씩 있습니다. 둘째, 자료가 낚는 문제입니다. 스키마와 정의가 계속 바뀝니다. 셋째, 검색 실패입니다. 정답이 있고 설명도 붙어 있는데 찾지 못합니다. 앞에 오답 80%는 이 셋 중 어디에 걸린 것일까요? 보고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병목은 자료에 닿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올바른 지표와 테이블에 연결하는 구조였다. 이 문장이 이 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그 보고서의 판단입니다. 그 점을 구분해 두겠습니다. 정확도가 코드를 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연결하는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판단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어떻게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기록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통념대로 먼저 해봤습니다. 더 많이 읽게 하면 나아진다. 이게 통념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시보드와 변환, 분석가 노트북에 있던 SQL 수천 파일을 열어줬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파일에 직접 검색 접근을 준 것입니다. 그래프로 뒤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답하기 전에 실제로 읽었는지를 트랜스크립트로 확인했습니다. 읽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정확도 변화는 1%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수천 개를 다 열어주고 실제로 읽은 것도 확인했는데 변화가 1%포인트도 안 됐습니다. 실패한 실험 하나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천은 이 결과를 근거로 수개월치 계획을 다시 짰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성격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잘 될 것을 확인하려고 한 실험이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쪽을 확인하려고 설계한 실험입니다. 원천은 가장 유용했던 것이 이 부정적 실험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부정 결과는 적어두는 비용이 싸고 다음 사람의 중복 실험을 막아줍니다. 그럼 과거 SQL은 버려야 하는 걸까요? 원천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쿼리 이력은 직접 읽는 진실 공급원이 아니라 정리해서 쓸 원재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대로 검색하게 두면 새 질문을 올바른 선례에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메인별 참조 문서와 재사용 분석 패턴으로 증류했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이 편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꿉니다. 그럼 형태를 어떻게 바꿨는가? 널리지 스킬이라고 부르는 얇은 문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얇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에 지식을 다 담지 않습니다. 지식은 참조 파일에 있고 이 문서에는 순서만 있습니다. 이 문서가 하는 일은 계산이 아닙니다. 찾는 순서를 정해주는 일입니다. 첫째, 시멘틱 레이어를 먼저 확인한다. 시멘틱 레이어는 지표와 차원의 정의를 컴파일해둔 층입니다. 질문이 정의된 지표에 맞아떨어지면 함수 한 번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어느 화면에서 물어도 같습니다. 둘째, 시멘틱 레이어가 덮지 못하면 그 도메인의 참조 파일로 보냅니다. 그 참조 파일은 도메인당 30개 정도입니다. 이게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수백만 개 필드였던 검색 공간이 수십 개 파일로 줄어듭니다. 자유롭게 뒤지게 두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찾을 곳을 미리 좁혀주는 것입니다. 바꾼 것은 모델이 아니고 자료의 양도 아닙니다. 찾는 순서입니다.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같이 말하겠습니다. 엔트로픽의 특정 클로드 데이터 분석 평가입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다음 숫자는 거짓말이 됩니다. 이 문서가 없는 구성의 정확도는 21%를 넘지 못했습니다. 같은 평가에서 이 문서를 적용한 뒤 집계 기준 정확도는 95% 이상이었습니다. 특정 도메인은 99% 근처를 기록했습니다. 모델을 바꾼 게 아닙니다. 찾는 순서를 적어준 것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수치는 그 평가 환경의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로컬 모델에서 이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참조 문서를 모델이 대신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해봤고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원시 테이블과 쿼리 로그에서 지표 정의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을 시험했습니다. 사람이 큐레이션한 작은 시멘틱 레이어보다 평가 결과가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줄이려던 모호성이 자동 생성 정의에 다시 들어간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해석이라고 말한 것에 주의해 주십시오. 어떤 정의가 어떤 오답을 만들었는지 항목별 분석은 원천에 없습니다. 남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서 초안은 모델이 쓸 수 있고 정의는 사람이 소유합니다. 이 문장이 뒤에서 제일 실용적인 문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하고 싶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참조 문서를 더 잘 쓰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실패 목록에 있습니다. 문서를 다듬는 작업을 3차례 했습니다. 고정한 평가셋에서 3번 다 순손실이었습니다. 문서는 길어졌고 성능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빠졌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제공된 원천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지어내면 이 편이 지금까지 지킨 것이 무너집니다. 확인된 것은 2가지뿐입니다. 3번 다 문서를 다듬었고 3번 다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왜 이 기록이 쓸만한가? 원인을 몰라도 절차는 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이렇습니다. 평가셋을 먼저 고정합니다. 그 다음 한 번에 한 요소만 바꿉니다. 이 방식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절제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요소를 하나 빼거나 하나만 바꿔서 통과율의 차이를 보는 방식입니다. 바꾸기 전과 바꾼 후를 같은 평가셋으로 돌려 차이를 기록합니다. 그 차이를 변경 설명에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음수면 되돌립니다. 이 4줄이 이 편에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의로 추가한 것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를 잡아내는 것이 이 절차의 목적입니다. 문서를 개선했다는 말을 검증 가능한 말로 바꾸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자리로 가져옵니다. 앞의 기록은 클라우드 모델과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야기입니다. 제 맥에 올라가는 모델은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럼 이 구조가 작은 모델에 더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거는 실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찾을 자리를 좁히고 답이 하나로 정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 다 모델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일을 밖으로 꺼내는 일입니다. 감당할 여력이 작은 쪽일수록 밖으로 꺼내둔 것이 더 크게 작용할 자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할 수 있는 데까지입니다. 로컬 7B에서 14B 모델에서 몇 %가 되는지 저는 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구조를 쓰면 로컬로 충분해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재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대로 밟을 순서입니다. 첫째, 평가셋을 고정합니다. 질문과 정답을 몇십 개 적어두고 손대지 않습니다. 정답을 사람이 먼저 정하지 않으면 뒤에 어떤 숫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기준선을 잡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 평가셋을 돌려 점수를 기록합니다. 셋째, 표준 지표와 표준 테이블을 사람이 지정합니다. 같은 개념의 답이 여러 개면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고 나머지를 내립니다. 넷째, 그 순서를 문서 하나에 적어 모델에 붙입니다. 시멘틱 레이어를 먼저 보고 없으면 그 도메인 참조 파일로 간다. 이 2줄입니다. 다섯째, 같은 평가셋을 다시 돌려 차이를 봅니다. 차이가 음수면 되돌립니다. 이건 앞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이 5단계에는 모델을 더 큰 것으로 바꾸는 항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 5단계 중 셋은 모델이 켜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과 정답을 적고 표준 지표를 고르고 순서를 문서로 적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갈라두겠습니다. 확인한 것은 원천 2문서에 적힌 실험 조작과 결과입니다. 직접 검색 접근을 준 실험과 1%포인트 미만이라는 결과, 그 문서의 유무에 따른 21% 미만과 95% 이상, 그리고 문서 정제 3차례가 전부 순손실이었다는 기록.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쪽입니다. 제 맥에서 이 구조를 만들어 평가한 기록이 없습니다. 로컬 모델을 고정하고 구조만 바꾼 대조 실험도 없습니다. 문서 정제가 왜 3번 다 나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편에서 제가 성공했다고 말할 항목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답의 약 80%는 자료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를 다 열어줘도 변화는 1%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정확도를 움직인 것은 양이 아니라 질문을 올바른 지표와 테이블에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조건을 붙입니다. 엔트로픽의 특정 클로드 데이터 분석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다듬는 일조차 3번 연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셋을 고정하고 하나씩 바꾸고 차이를 재고 음수면 되돌립니다. 이건 5편과 6편에서 하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문서에 적힌 것과 제가 확인한 것을 갈라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 제일 값싼 교훈은 안 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 하나였습니다. 다음 편은 텍스트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다룬 것은 전부 글자였습니다. 다음 편은 이미지를 보는 눈과 이미지를 그리는 손입니다. 같은 맥에서 그것도 되는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5단계를 적어두시면 다음 편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됩니다.